안녕하세요. 규조토하임입니다. 규조토하임은 미국산 식품 첨가물인 규조토가 주 원료인 안전한 페인트입니다. 단연간의 시공으로 많은 현장들을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을 다녀보니 작은 부분을 시공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곰팡이로까지 이어지는 현장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시공을 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시공을 바탕으로 셀프 시공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을 따라서 시공해 보세요. 이번 현장은 남향인 앞베란다임에도 불구하고 베란다 절반이 곰팡이로 가득한 현장입니다. 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의 원인이 외벽인지 크랙인지 누수인지 등등 판단을 한 다음에 어떻게 시공할지를 결정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많은 곳도 당황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따라하면 쉽게 시공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이 현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같은 공간의 면인데 이 면은 곰팡이가 있고 이쪽은 전혀 없어요. 곰팡이가 있는 곳은 외벽이고 없는 곳은 베란다 중간에 있는 벽이에요. 원인은 외벽에 결로가 생기면서 곰팡이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는 꼭대기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틀 상단 부분에 곰팡이가 많이 있죠? 미세한 크랙이 생겨서 그 틈으로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겼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크랙은 실리콘으로 보강하고 기존 실리콘을 제거하고 다시 싸주어야 돼요. 만약 원인이 파악이 안 될 때에는 곰팡이를 닦아도 곰팡이가 퍼지는 시작 지점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원인을 체크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안에 왜 결로와 곰팡이가 생길까요? 사람의 입김과 요리하는 습기, 건조기의 뜨거운 바람, 난방의 따뜻한 공기가 가장 차가운 외벽인 벽면에 붙게 되면 물방울이 맺히면서 결로가 생기고 그 후에 곰팡이로 변한답니다. 이런 곳을 보강하지 않는다면 청소를 아무리 해도 곰팡이는 같은 이유로 또 재발한답니다. 원인을 파악한 뒤에는 시공 계획을 세웁니다. 페인트 작업 전 밑작업 계획입니다. 우선 비닐 테이프를 이용하여 바닥을 보양합니다. 그리고 곰팡이는 락스로 지웁니다. 락스로 지우고 나면 들뜬 부분도 더욱 잘 긁어지는데요. 들뜬 부분 주변은 추후에도 점점 들뜨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최대한 넓은 부위를 긁어내면 좋습니다. 들떠 있다는 것은 결로가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몰탈로 작업하거나 규조토 페인트를 3번 이상 두껍게 발라서 보강해 줍니다. 베란다 모서리 부분도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이런 습한 곳은 실리콘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손으로 뜯어보니 뜯어집니다. 다 뜯어보니 틈이 어마어마하죠? 이 부분은 우레탄 폼으로 충진해서 벽체의 빈 공간을 보강할 거예요. 우레탄 폼으로 충진하지 않으면 벽체가 단열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실리콘으로 싸서 틈을 막아줄 거예요. 우레탄 폼과 실리콘 처리를 하지 않으면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됩니다. 벽면에 구멍이 있으면 우레탄 폼으로 벽 안쪽을 채워줍니다. 이때 꿀팁은 넓은 원을 그리면서 골고루 싸주셔야 해요. 우레탄 폼은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싸주면 석고보드의 경우 벽면이 볼록하게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큰 크랙이 있는 곳은 망사 테이프를 붙인 후 퍼티 작업을 해줍니다. 퍼티만 바르게 되면 퍼티가 말랐을 때 크랙 모양 그대로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망사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작은 크랙은 테이프 생략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폼블럭을 붙여둔 자리예요. 떼어내니 면이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이곳은 퍼티로 면을 평평하게 정리하는 평탄화 작업을 해줍니다. 규조토 몰탈로 평탄화 작업 가능합니다. 천장이 들떠서 스크래퍼로 긁어낸 자리예요. 천장면에 격차가 생겼는데요. 이 부분 또한 퍼티로 평탄화 작업을 해줍니다. 오래된 벽면은 생활 속에 기름때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페인트를 칠하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지만 1, 2년이 지나고 나면 누런 자국이 배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유성 페인트를 칠해서 배어나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셀프로 하실 때는 세제로 닦아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하단에 보면 검정색으로 칠해진 걸레바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또한 색이 배어나오지 않도록 유성 페인트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와 비닐 테이프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보양 작업을 합니다. 밑작업이 최종 마감의 완성도를 높여주니 꼼꼼한 작업이 필수입니다. 이제 본 작업인 규조토 작업에 들어갈게요. 규조토는 두꺼울수록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곰팡이가 심했던 벽면과 천장 부분은 규조토 몰타를 두껍게 발라줄 거예요. 규조토 하인 몰탈로 펴바르면 단시간 내에 두꺼운 규조토 면이 형성된답니다. 간단히 규조토 몰탈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몰탈은 시멘트 정도의 점도라서 미장칼로 미장하듯 펴바르는 제품이랍니다. 초보자분들은 트로엘이나 탄성이 좋은 고무에라로 하시면 더 쉽답니다. 규조토 몰탈은 두껍게 발리기 때문에 결로가 심한 외벽 쪽이나 지하, 옥탑, 단독주택 같은 곳에 적합한 제형입니다. 또한 일회 시공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현장에도 적합하답니다. 특히나 곰팡이가 심한 부분은 몰타를 2번 바르면 면이 더욱 두꺼워져서 효과가 좋습니다. 몰탈 작업이 생소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초보자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생각처럼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만 바르면 되기 때문에 편했어요. 모든 작업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규조토 페인트로 작업할 거예요. 이번 현장은 시공업자가 에어리스 기계를 이용해 규조토 페인트를 전체적으로 뿌려주었습니다. 셀프 시공할 때는 롤러나 붓으로 규조토 페인트를 칠하시면 된답니다. 면이 하얗게 변하는 게 보이시죠? 에어리스는 아비센 제품을 선택하셔야 하며 보통 그레이코 490이나 와그너 PS 3.20을 씁니다. 현재는 1회만 뿌린 직후예요. 말린 후에 2회를 뿌려주어 도톰한 면을 형성해 줄 거예요. 마칠하고 난 후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완전히 마르기 전에 제거해야 손상이 가지 않아요. 복잡할 것 같았던 현장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니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